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통주, 우선주 예,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죠? 약간 개념을 정립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아시겠지만. 보통주나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할 경우 보통주를 정기 주주총회 혹은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이 가능하며 기업의 중요 경영 상황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주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물론 배당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보통주라는 것은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매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간 이제 반대는 아닌데 또 우선주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있긴 있어요. 우선주란 기업 경영이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 다시 말해서 주주로서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주식, 즉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기업 해산 시 자녀 재산 분배 등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통주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주는 기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고 주주로서의 어떤 의사 결정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이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통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로서의 어떤 권한도 일부 제한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의결권이라든지 주주로서의 권한이 약간 제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약간 보상은 있죠. 주주로서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돈은 더 준다는 거죠. 배당은. 그러니까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약간 더 줄 때도 있어요. 보통주보다 약간 뭐 1, 2%더 줄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업이 뭐 도산돼 가지고 망해서 해산 시 자녀 재산 분배 등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주식. 자녀 재산 분배 등에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주식입니다. 이해는 되시죠? 어렵진 않죠? 뭐 조금 있다가 여기서 비교할게요. 비교할 때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약간 개념만 좀 정립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를 설립을 할 때 지분 관계잖아요. 뭐 액면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본금 할 때 자본금 얼마나 할 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그래서 주식 몇 주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주식이 보통주예요. 그러니까 보통주는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이 보통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상시에 주식 매매를 할 때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보통주인지 우선주인지는 잘 그렇게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물론 뭐 삼성전자 우선주 하게 되면 이건 우선주구나 라고는 알고 계시긴 한데 솔직히 우리가 이건 보통주 종목이야 이거는 우선주 종목이야 그렇게 구분을 잘 안 짓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이 보통주라는 단어가 약간은 개념적으로 알고는 계시는데 뭔가 낯설 때가 있어요. 언제 낯설어지냐면은 여러분들 공시를 보실 때요. 뭐 신주 인수가 부사채 공시라든지 전환사채 공시라든지 여하튼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그런 공시 보실 때 여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보통주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때 보통주라고 써 있을 때 그때 뭔가 낯설어요. 아니 보통주면 그렇구나 일반적인 주식으로나 그렇게 안 알고는 있는데 괜히 잘 평상시에 쓰지 않은 단어가 공시에 보통주라고 써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가 변수적인 역할을 하나? 보통주라는 이 단어가 뭐 이상한 단어인가?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공시보시직에 낯선 것을 어느 정도 낯설음을 제거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드린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뭐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할 때 액면가 그다음에 주식수잖아요. 그때 반드시 주식회사를 만들 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보통주예요. 통상적인 우리 주식 할 때 그 보통주. 다만 우선주는 약간 이건 필수는 아니죠. 우선주는 필수는 아니야. 보통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당연히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만들고 싶어도 안 돼. 무조건 만들어야 돼, 보통주는. 근데 우선주는 그냥 안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 옵션이에요, 옵션.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렇다면은 우선주를 발행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긴 하겠죠. 왜 우선주를 발행을 해야 할 것인지, 왜 만들어야 될 것인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면은 좀 더 우선주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권에서 차입을 할 수도 있으며 주식, 보통주, 주식 여기 통상적으로 주식이라 하면 보통주, 주식을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뭐 회사채, 아까 채권 얘기했잖아.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든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금융권을 통하여 자금 조달과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혹은 채권 이자를 지불하게 됨에 따라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업에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보통주,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져 경영권에 영향을 여기 있죠. 낮아져가지고 그렇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많이 미치죠.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봅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HLB의 공시 가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반기보수 이런데 딱 누르시게 되면은 뭐 회사의 개요 나오죠. 나오고 회사 연역 나오고 나오고 주식 나오지. 주식 총수 나오고 정관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연결 재무제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HLB의 회장이 진양권 회장이잖아요. 근데 진양권 회장이 주식수가 잘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진양권 써있잖아요. 지배 기업이면 HLB잖아요. 이거 HLB 지금 공식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 HLB 써있죠. HLB 공시에서 지배 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분율이요 많지가 않아. 지분율이 8.06%밖에 안 돼요. 진양권 회장이 지분율이. 보통은 뭐 경영자면 한 30% 되지 않나요? 30% 되는데 진양권 회장의 그 HLB 지분율이 8%밖에 안 돼요. 8%. 나머지가 뭐 기타가 이제 89%예요. 89.5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HLB가 약간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 부사채 약간 그런 부분을 좀 하죠. 발행을 하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8%밖에 안 돼. 8%. 와, 깜놀. 여기 써있다시피 지분율이 낮아져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회사 물론 뭐 이제 다른 뭐 방어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지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기타에 그렇죠. 그럴 수 있긴 한데 여하튼간에 좀 지분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지분이 낮아져가지고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에서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비용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유리하다. 비용 이자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자금 조달하는 데 더 유리하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우선주를 발행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 딱 보시면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항목별로. 발행의 관점에서, 예, 아까 좀 설명드렸는데, 처음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발행해야 되고, 표준이 되는 주식.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된다. 아까 이제 주식회사, 네, 처음에 설립할 때, 네, 자본금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네, 그거가 이제 보통 주식. 우선주는 의무적 발행은 아니에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네, 어떤 목적에 의해서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비용 이자 부담을 좀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때 네, 그때 좀 활용되는 거죠. 우선주가. 의결권 보게 되면 의결권이 보통주는 있다. 네, 의결권은 보통주는 있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네, 우선주는 의사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투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주는 정기주주총회, 뭐 임시주주총회 뭐 참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좀 그렇죠.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아서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투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 배당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배당금은 좀 혜택이 있습니다. 보통주보다 배당을 우선 받게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제 1%에서 2% 정도 뭐 추가 배당금을 받게 된다. 뭐 연간 배당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더 받는다는 거겠죠. 배당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게 좀 중요하죠. 예,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는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보통주는 있는데 우선주는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주주로서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주주로서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 신주 인수권 부사체 아시잖아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 부분이 보통주에 있는데 우선주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청산시, 해산시, 예, 회사가 이제 좀 도산했을 때, 안 좋아졌을 때, 자녀재산 분배일 때, 자녀재산 분배에 불리하다. 예, 왜냐면 우선주가 자녀재산 분배에 우선 받게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량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건 약간 이제 주식수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주에 비해 우선주는 시총이 적고,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 물량 수도 적어서, 예, 유통 물량 수도 적어요. 여러분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그래서 거래대금이 얼마죠? 9천억이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장이 종료가 안 됐는데, 네, 9천억 거의 1조죠. 하루 거래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그리고 현재 가격대가 네, 52,900원일 거고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우선주는 우선 가격이 약간 낮죠. 가격이 47,800원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다음에 거래대금도 적어요. 거래대금이 아까 삼성전자는 얼마였죠? 9천억이잖아요. 거의 1조죠, 1조. 하루 거래대금이.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638억이에요. 638억.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총도 적고, 그렇죠? 시총도 적고 유통 물량 수도 적어서 기업 호재에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급등해요. 우선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해요. 유통 물량이 그렇게 없다 보니까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과한 급등과 과한 급락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 되게 되면은 보통 연말쯤이라든지 연말이죠. 연말쯤 되면은 이제 배당 받잖아요. 그 우선주이 꽉 날아가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꽉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테마로 움직일 때, 약세장일 때, 그때 우선주가 막 올라갈 경우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주식도 적고 하니까. 그래서 과한 급등과 과한 급락, 보통주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할 겁니다. 다만 좀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요 정도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통주라는 거, 이것이 이제 공시에 나옵니다. 공시에 주식의 종류 해가지고 보통주라고 나오긴 합니다. 그럴 때 낯을 하지 마시고요. 아, 그냥 이거구나. 일반적인 주식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아, 그리고 약간 특이한 건 있죠. 뭐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청산실 때 우선 받게 된다. 약간 이제 뭐랄까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미묘한 것들. 미묘한 것들도 있고 우선주의 어떤 이제 물량이 뭐 적다, 물량이 적다 그런 약간 미묘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긴 아는데 평상시에 알긴 알지만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는 거지. 뭐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요 정도 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기억을 정립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 영상이 아 그래도 우선주가 뭐지? 뭐 살짝 우리가 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공시 볼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였을 때. 그때 이제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공유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